여기에 나 상민 보너스로 이렇게 난 두 번째 먹방을 찍어보게 됐어. 나 상민이는 이번에 이거 김치 안성탕면에다가 난 이번에 한 개 소주 메뉴로 처음처럼을 먹어보게 되네. 이제 좀 마음이 놓이네. 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덕분에 그래도 이렇게 목마를 일도 없게 됐고 얼마나 좋아. 아우, 배가 너무 아프네. 화장실. 나 왜 이러니? 누가 보면 나 탈난, 다른 남자 보면 나 이거 탈난 줄 알겠어. 이제 좀 안심이 되네. 그래도 엄마 덕분에 이렇게 오늘 밥에 고기도 먹었지. 거기다 이렇게 엄마 덕분에 이렇게 사과줄 수도 있고 해서 좀 목마를 일이 없을 것 같고 난 너무 괜찮을 거야.
살았다. 깔끔한 공식 솜씨. 얼마나 배가 아팠는지 봐야겠어. 네, 마셔볼까? 이제 걱정할 거 없어. 내가 얼마나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 아, 이거 누가 보면 나 탈락한 줄 알겠네. 아, 나는 어제 처음으로 저 자켓을 처음으로 빨아봤어. 살았다. 어쨌든 간에 오늘 엄마 덕분에 이제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 이제 엄마 덕분에 오늘 저 소고기 저 한우에 밥도 먹고 그러다 이게 먹다 남은 김치 이용해갖고 난 결국 이렇게 안성탕면 하나 끓여서 이렇게 김치 안성탕면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여기다가 처음처럼도 먹고 있으니까 뭐 일단 됐어. 배가 내가 배가 왜 이렇게 아팠지? 이거 다른 사람들 보면 이거 나 탈난 건 줄 알겠어. 내가 탈난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렇게 배가 막 아프고 막 그랬을까? 거기다 오늘 이렇게 소주도 2번이나 먹으니까 배도 2번이나 채우니까 뭐 됐어. 아, 배가 왜 이렇게 많이 아파왔지? 오늘 화장실 2번이나 갔다 왔어. 누가 나 이거 탈락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설사를 2번이나 했어. 네, 마셔볼까? 내가 왜 갑자기 배가 이렇게 막 아파왔는지 나도 모르겠어. 깔끔한 공식 솜씨. 또 부러지는 레시피로 주부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인기 기호 연구가 허경신. 저는요, 된장 같은 거는 제가 직접 담궈요. 그리고 간장도 그렇고요, 고추장도 그렇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구입해서 쓰는 것보다는요, 제가
제 맛을 최대한으로 살려서 하는데요. 발효식품 같은 거는요, 될 수 있으면 오래도록 발효식품의 고유의 맛을 최대한으로 살려서 요리를 하는 거를 제가 아주 가장 좋아합니다. 손쉽고 맛있게 젓가락 쉴 틈 없는 야무진 밥상 만드는 비법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고의 네, 안녕하세요. 최고의 요리 비결의 박성입니다. 입맛을 제대로 돋울 수 있는 맛있는 밥도둑 반찬 만드는 비법을 소개해드리겠죠. 오늘도 아주 인기 요리 연구가시죠. 박경진 선생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은 과연 밥도둑 반찬 어떤 거 준비하셨는지 기대가 됩니다. 예, 생선에서요, 가을철에 제일 왕이라고 하지요. 네. 갈치. 갈치! 네, 갈치 가지고 네, 조림이요. 갈치 조림 최고죠. 그리고요. 예, 어린이 밥도둑. 생선못 갖고, 이제 어묵이라고 하고도 생선목이라고도 하지요. 그거 볶고. 오늘 두 가지 요리 정말 식구들 다 좋아할 요리들입니다. 갈치 조림 그리고 어묵 볶음입니다. 재료부터 알아보시죠. 통통한 갈치살에 짭조름한 양념이 쏙 감칠맛 나는 갈치 조림과 마셔볼까? 쫄깃한 어묵을 매콤새콤하게 볶은 어묵 볶음. 재료 알아볼까요? 먼저 갈치 조림 재료는 갈치, 무, 깻잎, 풋고추, 대파. 양념 재료는 간장, 고춧가루, 다진 마늘, 설탕, 생강가루, 청주, 물이 필요하고요. 어묵 볶음 재료는 어묵, 노란 파프리카, 주황 파프리카, 피망, 양파, 식용유, 통깨. 양념 재료는 고추장, 토마토 케첩, 청주, 물엿을 준비해주세요. 오늘의 요리, 갈치조림과 어묵볶음. 재료 준비 끝! 자, 선생님, 갈치가 지금이 제철이죠? 예, 가을철에요. 네. 갈치가 제일 살이 통통하고요. 맛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예. 갈치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 어떤 걸로 골라야 되나요, 예, 선생님? 갈치는요. 네. 그 파시는 분이요. 긴 거보다는 이 옆을 보고서 살이 두꺼운 걸 사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긴 거보다는 예. 살이 예, 두꺼운 네. 그래야 살이 두꺼워요. 그러니까 한 마리에 보통 400g에서 500g 정도 되는 네. 거 사시면은 아주 좋아요. 네. 그리고요, 이게 이렇게 은빛이 나잖아요. 네. 그런데 은빛이 아주 전체적으로 골고루 있고요. 네. 윤기가 확실히 나는 걸로 사셔야 돼요. 그런 걸로. 예. 네. 네, 그런 걸로 사셔야지. 그리고 제일 먼저 눈부터 보시죠. 눈부터 와야죠. 눈이 예. 맑잖아요, 얘가. 예. 가운데 몰려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나를 아주 열심히 쳐다봐야 돼요, 제가. 그렇죠, 얘가. 그 사람도 눈이 맑고 해서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선생님, 저는 어떻습니까? 그래야 착한 사람인가요? 맑은 사람인가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 예. 이게 습관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눈을 안 쳐다보고 딴 데만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그래서 나 속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생선도 싱싱한 거 사실은 눈부터 나를 보세요. 나를 열심히 이렇게 쳐다봐야 돼요. 자, 그래서 손질은 어떻게 할까요? 다 요즘에 해주던데 마트를 해주던데요. 해 있는 걸로 팔고. 예, 해 있는 것도 팔고 그러는데 저렇게 토막낸 거를 사가지고 오시면 돼요. 이거 토막낸 이렇게 걸로. 토막낸 네. 걸로 사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네. 다 토막내서 팩에다가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주지요. 그렇죠. 예, 이렇게 주면은요 이게요 비늘이에요. 비늘. 근데 이거를 긁어야 돼요. 비늘을 긁어서요 이게 화장품의 원재료라면서요? 화장품의 펄이라고 하나요? 반짝반짝하는 이게 이제 거요. 펄, 화장법, 예. 스모키 화장법 중에 그거 반짝 이렇게 다 이겁니다. 예, 집에서 어머니가 긁어주시면 그거 이렇게 바르시면 하지만 이게 진짜로 비린내 나겠지요. 그렇죠. 진짜 얼마 안 되는 것도 있고 예. 그러니까. 예, 이거요. 이제요. 이렇게 놓으시고요. 예, 긁으셔야 돼요. 이렇게 긁으면은요, 얘가 긁어져요. 긁어진다. 예, 아주 깨끗이 긁어져요. 그래서 비늘을 이렇게 긁으면 마셔볼까? 하얀 살이 나오지요. 네. 예, 이렇게 뒤에 이렇게 긁으시면 이렇게 해서 이제 소금을 옅은 물을 준비하셔서 그리고 소금물에다 이거를 한번 씻으셔야 돼요. 한번. 예. 그게 이게 지저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금물에 이렇게 씻어서 이거를 종이로 소금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게 굉장히 지저분하지요. 이렇게 비늘이 많이 긁어졌으니까 종이나 면보에다 이걸 한번 닦으세요. 닦아주고. 이렇게 해서 닦아주시면은 이제 손질이 되는 거죠. 손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아주
아주 손질이 깨끗하게 비린내가 안 나요. 이렇게 해야. 아, 이렇게 해야 네. 같이 손질 방법 네.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네. 여기에다가 야채를 같이 해서 졸여주시는 게 좋은데요. 같이 비린내 없애고. 예. 네. 그래서 야채는요, 제일 먼저요, 무를 준비하시는데요. 네. 가을철이 되면은요, 무가 진짜 맛있어요. 가을이면 제일 맛있죠. 달고. 김장할 때까지는 너무너무 맛있거든요. 근데 이게 네. 도톰하게 썰어주세요. 너무 얇게 썰지 말고요. 이렇게 가운데부터 썰고 썰어주세요. 그 다음에 대파예요. 어슷어슷 썰어서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요. 풋고추요. 이렇게 이런 거를요. 그냥 어슷어슷하게 썰어도 되지만 그러면은 씨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씨를 빼내고서 이렇게 준비하신 다음에 이거를 썰어서 준비하셔도 돼요. 깔끔하게 네. 하시면서 씨 빼고. 이렇게 해서 썰어서 준비하시면 돼요. 깻잎은요? 깻잎 그대로 보통 올리실 생선 조림할 때 깻잎 안 쓰시지요. 그러니까 깻잎이 들어가네요. 그런데 저는 깻잎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네. 깻잎이요. 생선의 비린내를 없애주고요. 깻잎 멸치찜 하셨지요? 그런데 어제 그 맛이 나와요. 또요. 깻잎의 향이 예. 같이하고 잘 어울리나요? 예. 비린 향도 예, 나고 그래서- 잡고. 잡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양념을 준비하셔야지 돼요. 아, 어. 양념하실 때는요, 간장을 준비하시는데요. 아이. 한 400g에서 500g이면 한 4큰술 정도 준비하시고요. 4큰술 정도요. 설탕 조금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춧가루 많이 넣으시지요. 고춧가루가 안 들어가면은요, 여러분들이 그 생선 조림에 맛이 맞아. 제대로 안 난다 맞습니다. 그러세요. 네. 네, 술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술이 들어가야 냄새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마늘 다진 거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생강가루. 생강가루. 생강가루를 쓰셔도 되고요. 생강이 있으면 얇게 점여서 쓰셔도 돼요. 요거 가지고 이제 안 졸여지겠지? 그렇죠. 네. 국물이 적겠지요. 예. 네, 그래서 물을 좀 물을. 준비하시는데 물. 물을 가지고 이렇게 혼합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냄비에다가 제가 이거를 안쳐서요 조림을 넣고 할 겁니다. 자, 같이만 저 손질하면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 냄비에다가 제일 먼저 물을 깔으셔야지 돼요. 물을 깔아요. 네, 물을 깔아서요. 무가 깊은 맛이 우러나도록 조금 이거 달궈졌는데요. 말고 다른 것도 사용하는 경우가 예. 많던데 저희. 여름에는요 감자 넣으셔도 돼요. 감자. 무 싫어하셔. 근데 지금 가을철에는 무가 맛있으니까 지금은 무를. 뭐 근데 감자는 이제 조금 부스러지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아니 이렇게 어떤 분은 고구마도 쓰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세요. 그러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놓고요. 깻잎을 제가 깻잎 예, 맛이. 몇장 넣었어요. 그러면 깻잎을 놓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갈치를 놓으세요. 네. 갈치를 예, 하나 식혀서 놓으시고요. 아이고 이쁘게 잘 놓으시네. 이거 다 써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놓으시고 네. 풋고추하고 파를 이렇게 얹으세요. 네. 네, 위에다 얹으시고요. 이 정도는 뭐. 네, 위에다 얹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깻잎을 다시 깻잎을. 이렇게 다시 깻잎을 놓으시는데요. 네, 양념을 먼저 붓고 깻잎을 놓으셔도 되고요. 깻잎을 놓고요. 양념을 부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깻잎을 까는 게 특색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놨지요. 그러면 네. 다 들어갔어요. 이 위에 깻잎을 깻잎을 다시 한번. 덮으세요. 깻잎으로. 예. 그리고요. 끓을 때까지는요. 절대적으로요. 뚜껑을 닫지 마세요. 냄새가 빠져요. 뚜껑을 안 닫으면요. 비린내가 날라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뚜껑을 닫지 말고 이렇게 놓으시면은 비린내가 날아가게끔 아, 준비를 하시고 불색입니다. 예. 세게 해요. 세게. 예. 그래갖고 이제 그런 다음에 얘가 끓으면은요 불을 줄이시고요. 그때 가서 뚜껑을 닫으세요. 그때 가서. 네, 뚜껑을. 그런데요, 제가 이 깻잎을 위에다 이렇게 올렸잖아요. 네. 그러면 국물이요 깻잎까지만 왔다가 도로 내려가요. 아, 예. 그럼 진짜. 아, 그렇군요. 그럼 깻잎 향을 먹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예 여기서 보면 아. 그러니까 이 뚜껑을 이렇게 닫으면은요, 걔가 딱 뚜껑까지도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깻잎을 이렇게 덮으면은요. 깻잎까지만 국물이 왔다 내려갔다 왔다 내려갔다 하면서 색깔이 골고루 되면서 네.
그렇습니다. 요런 방법이 있군요. 깻잎이 하나 들어감으로써 맛이 확 틀려져요. 아, 갈치 네. 조림에 그러니까 뭐, 아주 간단한 거 하나 깻잎 썼는데도 불구하고 맛이 달라진답니다, 여러분. 요 맛비법 기억하시고, 요 양념장 가지고 교수님 네. 음식 그 양념장 가지고 다른 그 생선조림 다 고등어도 삼치, 고등어, 고등어. 꽁치도 조리셔도 꽁치. 좋고요. 네. 봄철에는 병어도 조리셔도 되고요. 어, 다 조리셔도 돼요. 거기도 깻잎을 이렇게 깻잎을 이렇게. 그럼요. 저는 깻잎 꼭 넣어요. 조림에. 네. 조림네. 야, 요게 진짜 맛. 요게 진짜 네. 자, 이 깻잎이 이제 국물이 끓으면은요, 깻잎까지만 국물이 전체적으로 끓으면은 올라락 내리락 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건 알겠습니다. 끓일 때까지 한번. 네, 뭐야? 뚜껑을 안 닫아요. 뚜껑을 열고. 안 닫고 끓이고요. 완전히 끓으면은요, 그때 가서 뚜껑을 닫고 불을 그 다음 뚜껑을 줄이세요. 닫고 불을 자, 줄인다. 그러면 저기 이렇게 끓여지는 동안 네. 저희는 이제 또 한 가지 어묵볶음. 이 어묵볶음 네. 가장 그 사실 만만하다고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생선은요, 제가 네. 아까 갈치도 손질을 했지만요. 네. 비늘 긁어야 되고, 가시 빼내야 되고요. 네. 머리 떼어내야 되고요. 그렇죠. 지느러미 떼야 되고, 불가식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맞습니다. 얘는 맞습니다. 100%다 먹어요. 그렇죠. 얘는 그냥 그대로 그대로 다 먹어요. 포장지만 빼고 예, 나머지 다 먹어요. 먹습니다. 그래서 손질하는 시간도 적게 들고요. 음. 완전히 먹는 양도 많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생선무게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네. 이렇게 동글동글한 것도 있고요. 제가 이렇게 동그란 거를 옆으로 쓰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구멍 구멍 난 난 거. 것도. 구멍 난 뭐 거. 이것저것 아무거나 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종류대로. 네. 종류대로. 요게 바로 생선살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요. 네. 생선 살을요 갈아가지고 녹말도 넣고 야채도 넣고 뭐 아. 조미료를 해서 기름에 튀겨낸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생긴 거는 이제 기름에 튀긴 거고 이거는 구우기도 하거든요. 아. 근데 이렇게 대충 애기들이 좋아하게끔 썰어서 준비를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를 음. 기름이 있으니까요. 한번 끓는 물에 튀겨내시는 게 좋아요. 아, 데쳐내는 게. 데쳐내는 거가. 네. 음. 그래서 기름에 튀겨낸다고 하는데 이렇게 채를 담고요. 그 네. 다음에요 이렇게 해서 놓고 뜨거운 물을 여기다 부어요. 여기다 부어요? 여기다가. 유부도 이렇게 데치시면은 아주 좋거든요. 네. 선생님 전에 그 유부 데칠 때 이렇게 하셨어요. 예. 맞아요. 그렇게 해야지 이걸 이렇게 해서 천천히 아. 한꺼번에 놓으시면은 기름이 안 빠지니까요. 네. 이 내려간 물 색깔을 보면은요 다를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몇 번 넣으시면은 물 색깔이 달라져요. 아, 뿌예요. 뿌예요. 기름이 빠져서 이렇게 손질을 하셔야만 생선묵 손질이 가능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위생적으로 예. 깔끔하고 예. 기름기도 빠지고. 그리고 그래서 깨끗하게 이렇게 진짜 기름이 둥둥 떠 있어요. 떠 있죠? 예. 둥둥 떠 있네요. 뿌옇죠. 아, 이렇게 뜨거운 물을 네. 부어가지고 손질하고 있는. 유부도 마찬가지로 손질. 유부도 그렇게 손질하시면은 돼요. 네. 이거 이제 그 야채는요? 예. 야채는요, 뭐 애기들이 좋아하는 거 색깔별로 다 넣으셔도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파란 피망도 쓰고요. 네. 예, 생선묵을 썬 크기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썰어주시면 되겠지요. 네. 또 뭐 마늘 좀 넣으셔도 되고요. 대파 넣으셔도 되고요. 풋고추 넣으셔도 되고요. 예, 파프리카를 색깔을 이렇게 종류를 했고요. 피망도 좀. 양파는요, 여기에 써시는 거는 반드시 이렇게 2번, 3번 쪼개세요. 여기서. 아, 여기는 쪼갠다. 한 번 썰고, 요건 2번 썰고, 요건 3번 썰고. 아, 네. 네, 그러면은 크기가 다 비슷하죠. 네. 한 번 그 예. 이렇게 해서 썰어서 준비하시면 크기가 다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네. 그- 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양념은 오늘은요. 애기들이 좋아하는 걸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애기들이 밥이 잘 안 먹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런 반찬을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케찹 아닌가요? 예. 케찹이에요. 네. 케찹하고요 고추장인데요. 네. 네. 어른들이 잡수실 적에는 고추장하고 간장하고 드시면 되고요. 애기들이 먹을 적에는 이렇게 케찹을 이용해서 하시면 아주 좋아요. 아. 간장. 네. 케찹 대신에. 네. 자, 그렇다면 이걸 한번 섞어서 섞어서 양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지요. 케찹 케찹 넣고 그다음에 고추장 준비했어요. 요 양념으로 다른 거. 다른 거. 닭 튀겨갖고 버무리셔도 아, 돼요. 아, 네. 술이요. 술은 꼭 들어가야죠. 그다음에요 물엿이나 물엿. 설탕을 조금 드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혼합을 하세요. 그리고 이런 상태로 혼합이 됐어요. 그래서 잘 섞어서 고추장하고 고춧가루 저기 케찹하고 골고루 섞어지고 나면은요. 예. 여기가 아주 불러갑니까?
이제 프라이팬에다가요. 볶으셔야지요. 식용유 두르시고. 네. 그다음에 양파하고요. 이렇게 야채부터 먼저 볶으세요. 야채부터. 예, 왜냐하면은 생선묵은 이미 다 익은 거고 데친 거고 다 그렇죠. 그렇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볶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어머. 그래서 생선 저 점점 얘도 벌써 끝났네. 그래서 아니 이 라면도 거의 파란 끝에 가. 조금 늦게 아, 드셔도 라면도 되는데 끝에 가기 전에 이렇게 해서 먼저 볶으면요, 처음까지 색깔이 먼저 진짜 끝났다는 게 너무 신기해. 아주 이쁘지요. 그렇습니다. 이거 말고요, 뭐 브로콜리를 하셔도 되고요. 다른 음, 채소는 청경채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네. 그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묵이 있으니까 거기 어우러진 야채를 자기 스타일대로. 이렇게 해서 살짝 볶아서 좀 야채가 볶아지고 나면 네. 너무 오래 볶으면 야채가 푹 죽거든요. 그렇죠. 푹 죽거든요. 푹 죽으면은 좀 맛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애기들이 좋아하게끔 이렇게 하시면. 이 상태는 아니 그건 먼저 넣으셔도 되고 이거 조림장을 먼저 넣으셔도 되고 어떤 걸 먼저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군요. 학교 다닐 때 도시락 반찬으로 많이 이용하시지 그렇죠, 않으셨어요? 그렇죠. 아, 요즘에 다 급식으로 먹으니까. 네. 예. 도시락 반찬 싸갈 일이 없지요. 그런데 이렇게 학교 갔다 온 애들 반찬으로요 케찹에서 해서 주면은요 밥을 아주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최고죠, 최고죠. 이렇게 해서 볶음. 이 색깔이 빨갛게 됐지요. 네. 근데 어른들이 잡수실 적에는 매운 거 좋아하시면 고추도 넣으셔도 되고요. 고추. 빨간 고추장하고 간장하고 해서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어른들한테는 케찹만 빼고 고추장하고 간장하고 고추장이 좀 더 들어가겠죠? 예, 여기에다가 유부를 넣으셔도 괜찮아요. 아, 아니 뭐 소세지. 이제 이 정도 끝났어. 아니 뭐 소세지. 그것도 넣으셔도 되고요. 네. 떡도 넣으셔도 되고. 떡까지도. 야, 예. 가래떡이나. 가래떡도. 예, 가래떡이나 그런 뭐. 거. 예. 그,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요. 네. 통깨 조금 뿌리시고요. 깨를 좀 갈아 뿌리고요. 올려줬어요. 네. 아, 이거는 뭐. 아주 만들기도 간단하고요. 네. 예. 애기들도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어머, 어디다 할까? 생선 그릇이 이쁘네요. 아니 거기다 했는데요. 생선이 여기 그려져 있는데. 네. 아, 어묵이니까. 어묵이니까 생선이 그려져 있어서 제가 아유, 반가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담아서 내시면은 애들이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잘 흘려요. 원래 저는 먹은 걸 좋아해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자, 이렇게 어묵볶음은 아주 순식간에 뭐 어렵지 않게 이거 예, 정말. 이거 약간 갈치조림 한번 볼까요? 네. 그리고 100% 다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죠.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는 예. 어묵볶음 만들어봤고요. 자, 지금 이제 갈치 조림의 문제입니다. 그 뚜껑을 덮으셨네요, 중간에. 중간에 덮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다 익었을 거예요. 이렇게 깻잎 위로요. 이런 식으로 깻잎이 위에 아주 국물을 듬뿍 먹고 있잖아요. 네. 더 이상은 많이 안 올라왔지요. 그렇죠. 그러네요. 이게 몇 분 만에 이게 졸여진 건가요? 한 15분에서 20분. 15분에서 20분 정도. 그래야지 이 무가 간이 충분히 배이고 맛있어요. 아, 그래야 무가 이거야. 사실 갈치도 그렇지만 무가 맨 안에 깔렸기 때문에 예, 이게 무가 이거야. 익어야 네. 맛있지요. 무가 안 익으면은 제 맛이 안 나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달콤하고 이렇게 딱 찔렀을 때 무가 푹 들어가요. 그 정도 되게. 그 정도면 된다고요. 찔러 보실래요? 그러니까 이 어, 깻잎이 진짜 지금 쏙 들어가네요. 오, 깻잎 위로요. 깻잎 위로 국물이 안 올라와서 깻잎이 말라져 있지요. 네. 요걸 그럼 담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 그대로 담으셔야지요. 예. 여기다 저기 돌려드릴게요. 이렇게
씨는 어떻게 하시죠? 제가 담아볼게요. 열심히 담아보겠습니다. 이 네. 깻잎을요 잡수셔야 되니까 네. 생선이 좀 보이게 제가 깻잎을 조금 이렇게 덜어 이렇게 네. 예. 그래갖고 요거는 요거대로 잡수시면은 그렇군요. 한 옆에다가 이렇게 담아주시고 또 중간에 또 있지요 깻잎 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담으면 이 밑에 또 깻잎이 이렇게 깻잎을. 딸려오잖아요 이렇게 아 진짜 깻잎이 싹 올라온다. 아주 확 올라오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무 졸인 것도요 깻잎하고 이렇게 같이 올라옵니다. 무 색깔이 제대로 났지요? 제대로 싹 익었어요. 물러져 있어요. 사실 이런 생선 조림에 생선도 좋아하지만 무 맛에 먹는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가 달아요. 네. 가을철이 되면 되게 달고 맛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게다가 같은 지금 딱 철이죠. 네. 갈치도 그렇고 무도 그렇고 그래서 아주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양념 간장 얹어서 내시면요 밥도둑 될 수 있을 것 같지요? 제대로 먹으면 깻잎이 들어가서 그 향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처음에 깻잎은 위에는 말라버려요. 그렇게 그러니까 네. 국물을 조금 이렇게 얹어서 깻잎도 같이 잡수시고 잡수시면은요 갈치가 아주 맛있게 잡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오, 네. 푸짐해 보이고 정말 기억의 향이죠. 아니 이게 생선 조림에서 이렇게 저 깻잎 향이 싹 올라오니까 네. 고급스러워요. 굉장히.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밥도둑 갈치 조림과 어묵국 완성 됐습니다. 오늘의 요리. 오늘의 요리 갈치조림과 어묵볶음을 다시 살펴볼까요? 갈치조림은 우선 갈치조림은 손질한 갈치의 비늘을 긁어낸 후 소금물에 씻어 면포로 닦아 물기를 제거합니다. 냄비에 무와 깻잎을 깔고 준비한 갈치를 넣은 뒤 어슷선 풋고추와 대파를 올리고 간장, 설탕, 고춧가루, 청주, 다진 마늘, 생강가루, 물을 섞어 만든 양념장을 부어주세요. 그 위에 깻잎을 얹고 뚜껑을 연 상태로 센 불에서 한 소끔 끓인 다음 뚜껑을 닫고 약한 불에서 15분 정도 더 끓여주면 갈치조림 완성! 이제 어묵볶음을 만들어 볼까요? 먹기 좋은 크기로 썬 어묵을 체에 담고 끓는 물을 부어 살짝 데쳐줍니다. 피망, 노란 파프리카, 주황 파프리카, 양파는 어묵 크기로 썰어주세요. 팬에 준비한 채소를 넣고 볶다가 어묵을 넣고 함께 볶아줍니다. 여기에 토마토 케첩, 고추장, 청주, 물엿을 섞어 만든 양념을 넣어 볶은 뒤 통깨를 넣고 버무리면 어묵볶음 완성! 오늘의 요리 갈치조림과 어묵볶음으로 입맛 돋는 식탁을 만들어 찾아보세요. 보세요. 자 이 계절의 밥도둑이죠. 갈치 조림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밥도둑이 될 수 있는 어묵볶음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정말 대표적인 갈치조림 오늘은 깻잎 향이 싹 진동을 하는 네. 그리고 아주 가을 그 맛이 딱 단맛이 우러난 그 물을 넣어가지고 갈치조림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위한 야채와 그다음에 어묵을 케첩에다가 넣으면서 볶음 준비했습니다. 자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떨립니다 진짜. 우선 살부터 같이 잡수실 때요. 요 제가 가장자리. 잠깐 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드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되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렇게 드시면 잡수시기가 편하세요. 아, 맞습니다. 이렇게 네. 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백하지요. 너무 맛있어요. 그 물이 굉장히 연하잖아요. 갈치는 말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제주 갈치네요. 아유 잘하시네. 자, 저도 오늘 이 깻잎 향이 전 정말 아니 전체적으로 깻잎 향이 나요. 비린내가 없어요. 비린내가 없어요. 깔끔하고 고급스럽고 자 깻잎 그 밥에 싸가지고 어우. 이 맛이 그러니까 생선에나 어떤 생선이든지 깻잎을 좀 얼리시면은요 비린내도 안 나고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습니다. 생선 조림에 무가 뭐가 죽은 줄 알았는데 깻잎 네, 너무 깻잎도 맛있네요. 맛있죠. 너무 잘 어울린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어묵볶음. 어묵볶음. 그냥 애기들이 좋아하는 음식이죠? 아, 죄송합니다. 아니, 어른들도 이거 정말 입맛 당기는 요리예요. 네. 새콤달콤. 케첩이 들어갔어요. 네, 아, 정말 오늘 요리는요, 어렵지 않게 쉽게 준비할 수 있는 이 계절의 밥도둑을 준비해왔고요. 내일도 우리 박형진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들 입맛을 확 돋울 수 있는 밥도둑 반찬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숙회 성수기 가을 숙회를 매콤한 양념에 버무려낸 영원한 밥도둑 양념꽃게와 꽃게와 새우젓으로 간을 해 깔끔한 맛이 일품 부러운 계란찜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매콤달콤 쥐포볶음 많이 기대해주세요. 잘 먹었다. 맛있는 요리를